안녕하세요. 나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남자 이야기 더 젠플맨입니다. 네, 유리 조각이 박혀가지고 치료 중입니다.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유리 조각에 발을 밟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발이든 뭐든 쓸만한 게.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와서 아버지랑 윤희를 데리고 가고 있고, 둘째 딸아이가 드디어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너무 작죠. 지금은 포동포동 큰데 퇴원했을 때, 출생했을 때는 작았습니다. 많이 작아서 저렇게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안치고 그 다음에 집에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애틋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열심히 안고 계시죠. 저희 집에 이제 총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생, 아들, 그 다음에 제 딸, 첫째 딸과 둘째 딸 총 3명이고요. 신우가, 아내가 이제 복귀한 기념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둘째 딸을 열심히 안고 계시고, 이제 족발을 시켰고, 저렇게 조그매요. 너무 귀엽죠? 볼 때마다 뿌듯뿌듯합니다. 이쁘다는 느낌보다 잘생겼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쪘습니다. 거의 첫째 딸 어렸을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찐 것 같고, 체형은 저를 잘 닮아가지고 얇고 짧습니다. 길지는 않아요. 눈 떴을 때 쌍꺼풀이 있는데 지금은 쌍꺼풀이 없습니다. 이제 살이 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쌍꺼풀이 없고, 확실히 아내를 더 닮았고 잘 웃습니다.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첫째 딸이랑 둘째 딸 같이 있는데, 초반에는 첫째 딸이 약간 경쟁자로 생각했는지 좀 안 좋아했어요. 티를 막 대놓고 내진 못했는데 좀 안 좋아하는 게 느껴졌다 할까? 근데 지금은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저 때는 호기심인지 호기심을 가장한 괴롭힘인지 모르겠어도 저렇게 약간 찌른다거나 세게 앉는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힘 조절 잘하는데, 저 때는 첫째 아이 나이도 그렇고 이제 둘째 아이도 워낙 약한 상태니까 그게 겹쳐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때는 첫째 딸아이가 적응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살살 해야 된다고. 첫째 아이가 힘이 좋아요. 힘이 워낙 좋아서 운동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도, 첫째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굴이 좀 노랗게 돼가지고 좀 걱정을 시켰는데, 다행히 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첫째 아이처럼 막 심하진 않았어가지고 건강하게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 아이도 이때쯤에는 말을 좀 하기 시작하고, 이제 보면은 이제 손가락이 얼굴로 가요. 그래서 좀 조심시켰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눈이나 이런 데는 좀 위험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라, 첫째 딸이, 그리고 둘째 딸이 오니까 부쩍 이제 저나 아내한테 많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너무 조그마니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탐색도 하고, 아내랑 저는 어떻게든 못 만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보면은 저렇게 약간 때리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도 이제 막 호기심이 막 왕성해질 나이였어가지고, 저 때가 뭐 이제 2살 됐나?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하지만 저 때 당시만 해도 말을 잘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이제 막 뛰노는 그런 단계였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컨트롤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잘 통해서 첫째 아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와 이게 단순히 첫째 아이가 있으니까 두 배가 힘들다는 느낌이 아니고 한 4배, 6배, 8배 제곱으로 힘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쁜 건 이쁘지만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고 한 명만 있으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잘 동안에 먹으면서 쉴 수가 있는데 둘째까지 있으니까 쉬는 시간도 텀도 다르고 이제 먹는 텀도 다르고 뭐 유아식이고 모유고 뭐 이러니까 와 아예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내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지만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고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월급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자영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되게 피말르더라고요. 진짜 마이너스 나면은 답이 안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 상황인 거고 이 녹음일 기준으로 제가 창업한 지 2주가 됐거든요. 여기서는 아직 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이지만 그래서 지금 느끼는 생각은 책임이 막중해졌구나. 왜냐하면 제가 돈을 못 벌면 아이에게 아내에게 뭐 먹을 것도 못 사주고 당연히 만족감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눈치를 보는 것도 싫고 뭐 아이들이 걱정 없이 좀 행복했으면 하는데 뭐 명품은 못 사주더라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제 아내에게는 무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로 비춰질까봐 좀 걱정과 고민이 되는 요즘이고요.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쉽지 않구나. 어른이 된다는 게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이 마음만 가지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진짜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도박은 애초에 한 적도 없고 아예 나쁜 거에 근처도 간 적도 없었고 뭐 이성에 대한 문제도 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막 불안감이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요리를 저도 연습을 꾸준히 했었고 운동을 좀 꾸준히 했었고 뭐 성실하게 살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이제 선하게 쓰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기르면 되겠구나.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꾸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화도 나고 내 자식이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쥐어박을 때도 있고요. 뭐 세게는 때리지 못하더라도 뭐 요즘에는 체벌이 금지라고 하죠. 체벌은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는 하는데 항상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너무 때려서 문제고 요즘엔 너무 안 때려서 문제고 저는 사람은 공포로 어찌됐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깨어있는 사람은 공포가 아니더라도 말을 잘 듣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체계도 벌이나 처벌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그거는 저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게 좀 줄이는 그런 법체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 보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사실 제일 고민인 게 돈벌이고, 두 번째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자존감과 예의가 동시에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인 거고, 그 다음에 아내가 혼자서 너무 힘들까봐 그 부분도 걱정인 거고, 부모님께 너무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모님은 훨씬 많이 노력을 하셨고 훨씬 잘 길러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거지?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더 혼났어야 돼요, 저는. 네. 더 혼났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를 아내가 잘 시키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생아는 못 시키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아내가, 제가 투잡 쓰리잡 할 때부터 아이를 이제 육아를 이제 독박 육아를 했기 때문에 가물가물하다고 했지만 또 잘 씻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놨습니다. 둘째 아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이상이 없다면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잘 친구처럼 잘 지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가족이라고 딱 2명밖에 없는데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면은. 그러니까 부정찰까봐 퇴퇴퇴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잘 자매끼리 합심해서 잘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고, 좀 속 좀 안 썩였으면 좋겠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무난무난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예인 한다고 유명인 한다고 유명해져서 힘든 일 겪지 말고,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살았으면 해요. 물론 부모 말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잘 안 돼가지고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태어난 거 뭐 또 정해진 대로 살면 재미없긴 하잖아요. 뭐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제 대본을 써서 얘기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브이로그를 만드는 방식은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영상을 찍어요. 매일 영상을 찍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저의 생각을 이제 적거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회상하면서 말을 덧붙이는 방식이라서, 조금 읽으시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무대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끔 썸네일이랑 이제 내용이랑 안 맞으실 때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저희 일상을 공유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저희 가족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영상 기록이라서 좀 어떻게 좀 재밌게 할까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있고, 그리고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든 혼자 잘 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눈치도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부모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내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거든요. 배려심도 많고, 둘째 아이가 딱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막 졸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딸아이랑 둘째 딸아이는 친구처럼 잘 지내서 언니가 동생이 있다는 게 참 복받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아내랑 가끔씩 저녁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별건 없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모님들이 하는 다름없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사실 영상을 길게 편집하다 보면 단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집중력 이슈로 조금씩 힘들어지기도 하고 뭔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떠드는 편인데 열심히 더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어났을 때 저렇게 쌍꺼풀이 짙게 있었고요. 그 눈주름이 좀 깊어가지고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끝쪽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둘째를 보고 있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가족이 생긴다는 게 저는 좀 가족에 대해서 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안 삐뚤어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컸고, 부모님이 올바르게 살아오셨고 저도 그 등을 보고 자라온 사람이라 힘든 일이 많았어도 이제 많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혹은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학폭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운동을 못 넣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격투기를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아이가 정말 극단적인 힘듦과 괴롭힘을 당해서 보호가 어려울 때 제가 당장이라도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인 거였거든요. 내가 희생해서 아이를 위험에서 빼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격투기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되게 생각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맞고 대처를 하려면 굉장한 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아직 극복 못했거든요. 격투기 15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극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면은 떨리고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온몸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고는 하는데 그거를 이겨낼 때가 제가 격투기를 그만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들은 그런 일이 겪지 않게끔 미리 싫던 좋던 격투기를 놀이화시켜서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방법은 많겠지만 어쨌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이들의 선택지겠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시켜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파링은 되도록 안 하고 그래도 단련은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좀 격투기랑 조금 가깝게 만들고 싶고, 내 몸은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칼 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주짓수건 킥복싱이던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크라브 마가든 이렇게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한 개씩은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해도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중학생부터 아니면 더 빠르게 초등학생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과 가서 그 과를 살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저는 그냥 아이들이 먹고 살 정도만 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냥 남의 시선 휘둘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법적 테두리 내에 있어야겠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좀 결혼도 좀 잘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환경 잘 평화롭게 이끌었으면 하거든요. 요즘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요즘에 뭐 그냥 뭐 이혼 프로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혼하고 다시 연애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절대 뭐 이혼이라는 게 뭐 제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고 살기 어렵고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자기 새끼가 이혼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이쁘고 어렵게 태어난 딸들이거든요. 진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렵게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믿어주고 싶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고, 저는 가족들을 뺀 나머지 사회에서는 되게 힘들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힘듦을 많이 겪고 불합리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힘든 부분이 언제 아이들한테 튀어나와서 전이될까봐 좀 걱정돼서 항상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같이 나갈 수 있는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부족합니다. 재미도 없고 뭐 순서도 안 맞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신나게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째와 둘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